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저는 어린이 라디오 진행을 맡은 동화작가 박채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가요? 거실인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방인가요? 아니면 집이 아닌 곳에서 듣고 있나요? 어디서 듣고 있든 어린이 라디오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순창 시산초등학교 이지효 어린이의 글로 시작할게요. 내 친구 구피. 오늘 구피가 새끼를 30마리나 낳았다. 새끼는 산란통에 넣어야 한다. 새끼들을 넣고 며칠이 지난 후에 아빠가 구피를 풀어줬다. 나는 찝찝했다. 다음 날에 나는 구피를 봤다. 큰 구피들이 아기 구피들을 반절이나 먹어치웠다. 나는 그런 구피들이 미웠다. 진짜 화가 아빠한테 구피들한테 났다. 아, 진짜 아빠 때문에 아기 구피가 없어졌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풀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울컥했다. 그래도 괜찮다. 나중에 또 낳을 거니까. 아빠는 내 마음을 알았는지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래도 난 오늘 실망했다. 하지만 괜찮다. 이제 아빠도 알았을 테니까. 구피들이 새끼를 낳은 후에 벌어진 일을 보내줬어요. 햄스터나 구피 같은 동물들이 자기가 낳은 새끼들을 잡아먹는 걸 동족 포식, 카니발리즘이라고 한대요. 저도 햄스터를 키우기 때문에 조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햄스터나 구피는 새끼를 아주 많이 낳잖아요. 이런 경우에 새끼가 영양가 높은 먹이가 될 수 있대요. 다른 개체에 먹히는 것보다 새끼를 먹어서라도 살아남고 또 새끼를 낳는 것이 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습성이 있는 구피들은 산란통을 따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속상하지만 이것도 자연의 원리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가 위로해 주셨다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구피와 즐겁게 지내다가 또 사연 보내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손님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동화작가 오진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린이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저의 어린 시절 몰래 엄마 몰래 라디오를 듣던 그런 추억이 생각났어요. 네. 네,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어린 시절에 라디오 듣던 추억 떠오르셨네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오진희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빠가 어릴 적에 지어주신 별명인 짱뚱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짱뚱이 시리즈를 쓰셨는데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짱뚱이 시리즈뿐 아니라 모두섬 이야기,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것, 자연을 먹어요 시리즈 등 어린이에게 자연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글을 꾸준히 써오고 계신데요. 선생님 많은 작품 집필하셨는데 특별히 가장 아끼는 작품 혹은 주인공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제 어린 시절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쓴 짱뚱이 시리즈겠죠? 짱뚱이를 가장 제 별명이기도 하고 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첨가해서 썼기 때문에 짱뚱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짱뚱이에 뭐 특별한 뜻이 있는? 제가 어린 시절에 막 걸음마를 시작할 즈음에 저희 아버지가 그 짱뚱으로 유명한 순천만 그쪽에 사셨다고 그래요. 강진이 짱뚱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가 퇴근 시간이 되면 저를 업고 그 갯벌 쪽으로 쭉 걸어 나가면서, 그런데 제가 그 어릴 때 막 뛰어노는 모습이 저랑 짱뚱이랑 너무 닮았대요. 사실은 외모가 닮았대요. 제가 짱뚱이처럼 입도 크고 어릴 때 눈도 크고 몸집보다는 얼굴이 무척 컸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갯벌처럼 푹신푹신하게 우리 집에 온 방에 이불을 깔아 놓았대요. 제가 늘 팔딱팔딱 뛰다가 머리가 커서 이렇게 박았대요. 앞으로 자꾸. 그 짱뚱어가 뛰어다니면서 갯벌에서 팔딱
펄떡펄떡 뛰거든요. 근데 짱뚱아가 푹 뛰면서 머리를 박아요, 갯벌에. 네. 그래서 제가 뛰어노는 모습이 아. 짱뚱아랑 같아서 제 별명이 짱뚱이었답니다. 어머, 진짜 애착이 가실 수밖에 네. 없는 캐릭터네요. 자, 이제는 어라친들에게 오진희 선생님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안 떨리시나 봐요. 떨리는데요. 숨기는 사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고향은? 네, 제 고향은 원래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전주인데요. 제가 고향이라고 느껴지는 곳은 전라북도 장수예요. 아, 그 고향에 보면 나오는 울긋불 굿꽃대거리랄지 네. 복숭아꽃 살고 아기 진달래 하면 거기에서 살았던 그 복숭아 가수원이랑 그 사내들의 진달래의 모습이 막 몽글몽글 떠올라요. 아, 그래서 네. 제 고향을 전라북도 장수로 제 마음속의 고향은 그렇습니다. 띠는? 저는 뱀띠입니다. 네, 탄생 별자리는요? 네, 저는 물고기 자리고요. 네, 좋아하는 동물은? 개와 고양이를 무척 좋아하고요. 저는 개 4마리와 고양이 9마리가 저희 집에 같이 삽니다. 네. 좋아하는 색깔은요? 아쿠아블루 색깔을 정말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 동화책은요? 린드그린의 말갈랑이 삐삐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좋아하는 음식은?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밥을 정말 좋아해요. 갓 지은 밥에 네. 그 밥맛을 가장 좋아합니다. 와, 네. 그다음에 취미는 어떤 거 있으세요? 취미는 모든 작가들이 그렇듯이 어렸을 때는 책 읽기와 공상하기였는데요. 네.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요즘엔 꽃밭 가꾸기도 무척 좋아합니다. 네. 무인도에 가져갈 것 3가지 고르신다면요? 무인도에 가져갈 것이요? 친구를 데려갈 수 있나요? 맘대로 골라보세요. 네. 친구와 네. 그 다음에 국어사전과 네.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를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네. 친구, 국어사전, 뭔가 불을 붙일 수 있는 네, 도구. 네, 감사합니다.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5글자로 하시면? 어라친 만세! 네. 아니, 선생님 정말 강아지 4마리, 고양이 9마리 진짜요? 네. 진짜요? 어떻게 고양이 9마리를 어떻게 키우실 수 있죠? 키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집. 밥을 먹으러 맨 처음에는 고양이가 네. 24마리까지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중성화 수술도 하고 점점 숫자가 줄어들더니 네, 네. 지금은 9마리가 있고요. 네. 그 중에 1마리는 거의 저희 집 안에 들어와서 아이고, 살고요. 네. 그리고 8마리는 밥을 먹을 때 와요. 그런데 거의 제가 집사입니다. 밥을 주지 않으면 앙앙거리고. 강아지는 4마리. 네. 그러면 새끼를 낳았나 봐요? 강아지도 누가 버리고 간 유기견이 저희 네네. 집에 할 수 없이 들어와서 4마리에. 네, 대가족을 네, 대가족입니다. 이루고 살고 계시네요. 선생님, 무인도에 가져갈 것 3가지. 친구는 조금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국어사전 독특한데요. 심심할 것 같아서요. 네. 책을 가져갔는데 책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가장 덜 심심하고 오래 읽을 수 있는 것이 국어사전이 아닐까요? 하나하나 네. 보면 새롭기도 하고 아마 네. 시간이 많을 거니까 네. TV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네. 다른 책들도 없을 테니까. 네, 시간을 가장 오래 보낼 수 네. 있는 책으로 국어사전 골라주셨어요. 재밌네요. 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사연 하나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죽백초등학교 이윤서 기자의 사연입니다. 갯벌 탈출.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6일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에 살짝 대천 바닷가에 다녀왔습니다. 모래성도 만들고 레일바이크도 탔어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레일바이크를 타다 보니 바다에선 안 보이던 갈매기들이 보였어요. 그걸 보고 동생이 자꾸 갈매기 먹이를 주러 가자고 하지 뭐예요? 그치만 저도 역시 새우깡 주는 걸 좋아해서 그냥 갔어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갈매기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갔지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약 30초 뒤 우리가 있던 뻘이 물에 앞뒤 양 옆으로 잠겼어요. 너무 놀라서 헐레벌떡 나왔어요. 신발은 축축했죠.
진짜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도 언젠간 추억이 되기를요. 아, 바닷가에 갔는데 뻘이 바닷물에 잠겨서 깜짝 놀란 사연이네요. 재밌어요. 선생님도 강화도 사시니까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겁쟁이에요. 아, 겁이 많아서. 네. 사실은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조수간만해차가 굉장히 심하기 네. 때문에 잘못하면 강화에서도 해마다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인 저는 네. 겁이 많아가지고 물때 시간을 알기 음. 때문에 절대 바닷가 갯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머, 네. 사시는 분은 들어가지 않고 가끔 놀러 가는 네, 사람은 네, 뭐 그렇죠. 모르고 들어가고 이런 거죠. 아니, 저도 한번 모래사장에서 텐트를 치고 놀고 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 네, 바닷물이 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텐트를 한번 뒤로 옮겼어요. 근데 또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뒤로 옮겼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는 결국 도로 있는 데까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저도 아, 진짜 물이 빨리 들어오는구나. 네, 그거를 물이 들어올 때는 정말 네. 순식간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깜짝 놀랐던 일이 저도 우리 유서 사연을 들으니까 떠올랐고요. 그래도 뭐 레일바이크도 타고 갈매기들에게 새우깡도 주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솜씨자랑 한 곡 들어볼 건데요. 성전초등학교 이은규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비의 춤. 와, 잘 들어봤어요. 이 갯벌에 물 들어오는 걸 읽고 들어서 그런지 막 어디선가 뭐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 좀 무서운 느낌이 드네요.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친구가 직접 친 거죠. 지금. 네, 그렇죠. 피아노 잘 치는 친구 정말 부러운데요. 네. 제목이 비의 춤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저 빗방울 소리가 피아노 건반에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이번에는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남산초등학교 권성현 기자의 사연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콩나물. 어제부터 집에서 콩나물을 키우기로 했다. 옛날에 키워본 적이 있는데 검은 콩이 콩나물이 되는 게 신기했다. 화분 바닥에 콩이 안 나가게 하고 검은 비닐봉지로 덮었다. 그리고 그 화분을 큰 그릇에다가 넣고 하루에 10번 정도 쌀컵으로 물을 주면 된다. 콩이 빨리 자라서 콩나물이 되면 좋겠다. 콩나물을 직접 키우기 시작한 사연을 보내줬는데요. 우리 권성현 기자가 일주일 뒤에 일주일 동안 콩나물을 키운 사연을 한 번 더 올려줬어요. 그 사연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에서 콩나물을 키운 지 어느새 일주일이 되었다. 일주일 후에 검은 봉지를 열어보니 콩나물이 아주 잘 자라 있었다. 이게 콩이었나 싶을 정도였다. 난 두현이와 콩나물을 다듬었다. 콩의 검은 껍질을 벗기고 뿌리 부분을 잘라주면 된다. 다듬기가 끝난 콩나물은 라면과 김칫국에 넣어 먹었다. 네, 콩나물을 직접 키운 사연을 보내줬어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마트에서 파는 콩나물은 예. 대부분 콩나물콩이라는 콩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검은콩으로 했잖아요. 네네. 검은콩이 영양가도 많긴 한데 비싸서 그럼 굉장히 영양가 높은 콩나물이 됐겠네요? 그렇겠죠. 네. 저도 콩나물 키워본 적이 있는데 저는 주전자에다가 콩을 넣고 물 이제
부은 다음에 쭉 따라내가지고 키웠었는데 와 쑥쑥 자라가지고 깜짝 놀랐던 그래서 결국 다 못 먹었거든요. 네. 이렇게 직접 콩나물을 키우고 또 다듬고 그래서 맛있는 반찬으로까지 해서 먹었다니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부지런한 네, 친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진희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린 시절 이야기로 많은 책을 쓰신 만큼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들려주세요. 혹시 밥을 먹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어릴 때, 네.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관사에 사였는데, 집집마다 화장실이, 저희는 아마 학교 화장실을 같이 사용을 했던 네. 기억이 있어요. 학교 화장실이, 약간 무섭기도 하고, 또, 쉬는 시간이 되면 거의 막 줄을 서잖아요. 한 번은 옆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네 집에 갔는데, 제가 갑자기 이 똥이 마려웠어요. 네. 그래서 엄마 똥 마려워. 그랬더니 엄마가 그 집 변소라고 하는데 화장실로 올라가래요. 그런데 이 집 화장실은 2층이었어요. 네. 2층의 화장실에 사다리를 타고 딱 올라갔는데 밑에서 갑자기 그때 당시에 아마 까만 돼지에서 좀 더 큰 하얀 돼지로 돼지의 종자개량이 일어났던 때인 것 같아요. 그 집에 그 하얀 돼지가 거의 뭐 이 돼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점거할 정도로 컸는데 제가 딱 올라가자마자 돼지가 빨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야! 하고 다시 나오려던 똥이 쏙 들어가서 놀래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왜 제주도 똥돼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음식물을 먹으면은 완벽하게 영양분을 다 소화하지 못한답니다. 네네. 뭐 60%? 네. 네, 아주 소화력이 좋은 사람이 70% 정도래요. 그런데 그러면 돼지가 사람 똥을 먹고 또 돼지가 똥을 싸면 그렇죠. 그 돼지의 똥은 거름으로 내가서 밭에서 썩어서 또 밭에서 사람이 먹는 음식물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순환적인 구조였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비위생적이라고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화장실처럼 변기에서 물을 내려서 네. 강과 뭐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적이고 훨씬 더 지구를 위한 정말 좋은. 그러면 그 돼지는 말하자면 화장실을 위한 돼지인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네. 않고요. 네. 그냥 구정물도 먹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의 똥까지 다 받아먹을 정도로 그래요.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을까요? 원래 축사를 하던 집은 아니고요. 네네. 저희 어릴 때는 집집마다 다 돼지 한 마리씩은 키웠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돼지를 키웠고, 그러셨어요? 네. 닭도 키웠고요. 네. 네, 닭은 왠지 키웠어요. 상상이 가는데 집집마다 돼지가 있는 건 잘 상상이 집집마다 안 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부엌에서 나오는 지금처럼 바로 하수구로 흘려보내지 않잖아요. 네네. 그 구정물이라는 게 있었고 엄마가 쌀을 씻으면 예전도 식구도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쌀을 씻으면은 거기에 쌀뜨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음식물 찌꺼기 부산물이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방앗간에서 쌀겨 네네. 갖다가 섞어서 돼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도 남지 않고 돼지는 살이 쪄서 좋고 네. 지금처럼 사료를 먹지 않으니까 사료를 만들기 위한 어떤 대량 생산 체계 그런 농약을 많이 쓰는 농업도 없고 네. 그러니까 와 진짜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셨네요. 예, 네. 어릴 때 추억이 정말 많죠? 네, 그렇게 들으니까 저희도 집에서 몇 끼만 밥을 해 먹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면 그렇죠. 요즘은 또 이렇게 포장 용기 많이 나와서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정말 지구를 해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예전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쓰레기를 줄여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오진희 선생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세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세모이 주인공은 잠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잠. 사람은 하루에 보통 8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데 보내죠. 우리는 밤이 되면 졸음이 몰려오고 저절로 잠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생체시계 덕분입니다. 우리 뇌 안에는 생체시계라는 신경세포 덩어리가 있습니다. 집채만한 고래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곰팡이까지 대부분의 생명체는 생체시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생명체마다 생체시계가 다 다릅니다. 고양이는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는 생체시계를, 사람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는 생체시계를 갖고 있죠. 우리의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동안에는 생체시계가 빛을 감지하고 잠을 부르는 호르몬을 적게 내보냅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어두컴컴한 밤이 되면 생체시계가 잠을 부르는 호르몬을 많이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 되면 졸리고 아침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체시계에 따라 밤에 잠을 자면서 낮 동안 열심히 활동하느라 쉬지 못했던 몸이 비로소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한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망가진 세포를 대신할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몸에 쌓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또한 뇌에서는 우리가 낮 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정보들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뇌에 저장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버립니다. 따라서 잠을 충분하게 자지 않으면 망가진 세포가 회복되지 않아 병균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짜증도 많아집니다.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해서 기억력이 나빠지고 집중력도 부족해져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지요. 만약 사람이 2주 동안 자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잠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네, 오늘의 세모이는 잠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어린이들은 가끔 끝까지 잠 안 자려고 막 버틸 때가 네, 많이 있죠. 그렇죠. 놀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는데 제가 오늘 이거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 이 내용을 들은 어린 친구들,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또 신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2주 동안 자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거 약간 무섭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2주까지 안 잘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것만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만큼 잠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연주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남초등학교 이정현 어린이의 리코더 연주입니다. 등대지기. 와, 등대지기 오래간만에 들어봐요. 선생님도 이 노래 아시죠? 네. 약간 쓸쓸한 느낌 들기도 해요. 네. 연주를 아주 잘하는군요.
그죠. 리코더로 들으니까 또 색다르죠. 네. 이 노래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냈었는데, 예, 요 연주를 듣고 옛날에 흥얼흥얼 거리던 생각이 떠오르네요. 네, 좋은 연주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오진희 선생님의 작품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께서 많은 책을 쓰셨는데 오늘 그 중에 특별한 한 권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책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쓴 모두섬 이야기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간단히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이 정말 세계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가 먹는 음식들의 모든 것을 생산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처럼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저기 아주 머나먼 나라에서 오는 그런 음식들을 그렇죠.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음식들도 값싸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모두 좋은 일인지 또 행복한 일인지 또 그 음식들이 생산되는 곳에서는 거기 사는 사람들과 그것을 생산하는 땅에 좋은 일인지 네. 이익들은 평등하게 분배가 되는지 네. 그런 의문점을 참 많이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네,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낭독 준비되셨나요? 네. 네. 드리겠습니다.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낯선 손님들이 다시 배를 타고 왔어. 그들은 모두 섬에서 나는 노랑보숭이를 무척 반겼어. 다른 곳보다 2배나 크고 맛도 꿀맛이었거든. 낯선 손님들은 노랑보숭이를 모두 사들이고 친절하게 선물도 주었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문명식품이나 한겨울 눈이 올 때도 발이 젖지 않는 뒷다리 장어나 부드럽고 달콤한 얼음죽이나 한 모금 마시면 신기루가 보이는 랄랄라물 같은 것을 잔뜩 주워갔어. 그래서 처음엔 노랑보숭이를 심지 않던 이들도 점점 관심을 갖게 됐어. 아이들은 날마다 얼음죽을 먹고 싶어 했고 어른들은 마법 같은 랄랄라물의 맛을 들여갔지. 노랑보숭이는 모두 섬에 빠르게 유행하기 시작했어. 풀밭에 사는 이들은 풀을 뽑아내고 숲에 사는 이들은 나무를 베어냈어. 모두 섬 주민들은 모두 친절하고 낯선 손님들에게 노랑보숭이를 팔았지.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손님들이 말했어. 모두 섬 노랑보숭이가 여전히 인기는 좋지만 값이 다른 섬의 2배라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몇몇이 투덜대긴 했지만 낯선 손님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 이미 모두 섬 주민들은 노랑보숭이를 팔아 산 문명식품에 푹 빠졌거든. 선생님, 노랑부숭이였나요? 네. 네, 노랑부숭이, 랄랄라물.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신기한데요. 어떤 이유로 그 부분을 낭독해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책을 쓰면서 신기하게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그 음식물들, 네. 과일, 예. 곡류 그런 것들을 찾아봤더니 거의 노란색이 많았어요. 신기하네요. 네. 바나나, 네. 오렌지, 또 밀, 콩, 네. 옥수수 다 노랗죠, 선생님.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노랑보숭이라는 것으로 뭉뚱그려서 이 대량 생산되고 대량 유통되는 식료품, 이렇게 네. 그 농산물들이 이것을 생산해내는 사람들과 그 땅에 과연 좋을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런 네. 생각들을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낭독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을 사실은 그냥 먹지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는데 네, 오늘 낭독을 들은 친구들은 오늘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어디서 왔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태인초등학교 오선균 어린이의 글입니다. 짜릿한 꿀맛,
나는 매일 점심시간 두근대는 마음으로 운동에 나선다. 내 뒤엔 남자아이들이 우르르 따른다. 팀을 정하고 포지션을 정하고 선축을 하면 이제 시작이다. 공을 잡았다. 빠른 발로 수비수를 제치고 골문 앞에 다다랐다. 찰 방향을 정하고 머리를 비운다. 때론 가볍고 느리게, 때론 빠르고 묵직하게. 내 선택은 옳았다. 우리 팀이 달려와 함성을 지른다. 골이다. 온몸이 짜릿짜릿하다. 경기가 다시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더 쉽다. 멀리서도 차고 가까이서도 차고 쏙쏙 다 들어간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나 보다. 다음에는 한 골 더 넣기를 목표로 운동장을 나온다. 나는 언제나 이길 자신이 있다. 네. 너무 저까지 흥분되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저는 글을 읽는 동안에 축구 경기가 눈앞에서 그려졌어요. 정말 훌륭한 묘사를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지막 문장이 나는 언제나 이길 자신이 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언젠가 직접 우리 오성균 어린이의 경기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시끄리들이 부릅니다. 헐헐. 새가 되고 싶다. 새가 되면 하늘을 날 수도 있고 하늘을 볼 수도 있고 구름도 만질 수 있을 것 같다. 참새든 뭐든 새가 되면 좋겠다. 새가 되고 싶다. 새가 되면 하늘을 날 수도 있고 하늘을 볼 수도 있고 구름도 만질 수 있을 것 같다. 참새는 뭐든 새가 되면 좋겠다. 와, 진짜 기분 좋아지는 노래네요. 네, 어린이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좋으시죠? 정말 평화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저희 동네에 직박구리가 요즘 많은데, 예. 네. 그래서, 보면서 날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이렇게 막 지저귀는 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목소리를 가졌으면, 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헐헐이라는 노래를 들으니까, 나도 날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진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서가 끝났는데요. 오늘도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특히 어린이 친구들의 사연과 노래를 듣는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죠.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마지막으로 어라친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린이 친구들 작년에 무척 힘들었었는데요. 올해는 우리 모두의 상황이 좀 나아져서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모두의 바람일 것 네. 같네요. 네, 지금까지 동화작가 오진희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이랑 문이랑 곰이야,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만 일어나. 왜? 일어나기 싫어. 아, 맞다. 문희 너 누워서 일하는 게 뭔지 알아? 누워서? 몰라. 누워서 일하는 게 있어. 나는 그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걸. 누워서 일하는 거? 모르겠어. 정답은 베개야, 베개. 누워서 일하는 베개. 왕, 부럽다, 베개야. 문희야, 이거 봐라. 내 신발 예쁘지? 어? 새로 샀어? 이제 이것만 신고 다닐 거야. 예쁘다. 고마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기분 좋구나. 정말 기분이 하늘을 날 것 같아. 자자, 그럼 새 신발을 산 기념으로 퀴즈. 왜 또 퀴즈야? 난 퀴즈를 사랑하니까. 맞춰봐. 신발이 화가 나면. 신발이 화가 어떻게 나? 모르겠어. 그럼 내가 정답을 알려줄게. 정답은 신발끈. 신발끈? 신발끈이 왜? 아, 신이 발끈한다고. 신발끈. 바로 그거야. 우리 문이 똑똑해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어떨 땐 하루가 무척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도 지나고 보면 일주일, 한 달이 금방 지나가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늘 신기했어요. 어라친들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린이 라디오와 함께한 시간은 즐거웠을 테니 빨리 흘러가 버렸겠죠? 아쉽지만 일주일 또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